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런 그 일들을 저희가 지난 10년간 이렇게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했던 그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덕분에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제 그 김상도 교수님이 스프링어의 책을 하기로 하고 냈는데 아직 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맞습니다. 스프링어에 가면은 어느 주제에 있어서 책을 출판을 해내려면 6명의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 연구진에서 그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커뮤니티 웰빙이나 해피니스나 쿼리티 오브 라이프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심사위원회까지 저희 그 6명의 심사위원 중에 2명이 저희 연구진 중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 이제 연구진들이 출판했던 그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쭉 보여드리고, 가장 저희의 이제 큰 성과라고 하는 것은 첫 출발부터 저희는 국내가 목표가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이 글로벌한 차원의 저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국제적인 SSCI급의 저널을 만들어내야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스프링어에서 저희 그 저널이 나옵니다.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커뮤니티 웰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단장님께서 에디터 인 취입으로 그 주 편집자로 계시고요. 2018년부터 저희가 이 저널을 발간을 해내는데, 정말 그 스프링어에서 하나의 저널을 창간을 해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저희가 소용에서 중형 넘어올 때부터 스프링어라는 이 출판사를 접촉을 해서 프로포자를 내고 확정을 받는데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마침내 계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됐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출판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뭐냐면 저희에게 원하는 게 온라인 에디션으로만 나가게, 온라인 저널로만 나가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 상황이든 해외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프린티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양쪽으로 듀얼로 ISSN 넘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ISSN 넘버를 받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에 그걸 쓰지 않아서 새 수정을 해서 제가 새 자료에 그걸 집어넣었는데 보안 때문에 뜨지를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저희 그 홈페이지 주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 스프링어 저널에 바로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은 저희의 이 저널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는 다른 팀하고 다르게 저희가 2018년에 국제 저널을 창간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다운로드 숫자를 사실 제가 이제 어젯밤까지 보면서 이거를 바꿨는데 지금 못 띄워진 거죠.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 이 숫자를 보면은 18년에 시작이 돼서 이 다운로드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서 올해 1분기까지 하면은 처음 시작해서부터 31배, 36배가 그 다운로드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저널이 적어도 커뮤니티 웰빙이라고 하는 그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는 독보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카이브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께 그 보여드렸던 이 자료에서처럼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측정을 하는데요. 이 측정을 한 데이터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데이터까지 어디에선가 이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 곳간에서 필요로 하는 국제적인 연구자들에게 이 데이터를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 아카이브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늘 한국어로 들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저희의 이 인덱스는 중국어하고 스페인어, 그 다음에 네덜란드어, 영어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국가들이 저희 그 공동연구진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음성이 안 나가나 보죠? 소리가 안 나오나 봐요. 저희 지금 이거 소리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앱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얼타임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리얼타임으로 지금 이제 그 핸드폰 앱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은 이 커뮤니티 웰빙을 측정하는 인덱스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전 세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아무 때나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앱으로 해서 한 군데 모아져서 쭉 이렇게 국가별로 나올 수 있게 저희가 그거를 받고 있고, 사실 지금 이제 이 데이터 자체는 저희가 같이 저희 팀에 들어와 있는 독일의 해피니스 리서치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이거를 쭉 모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을 할 때 HRO하고 저희하고 같이 했는데 저희가 이쪽으로 돈을 지출할 수가 없더라고요. 연구재단에 몇 번 문의를 했는데 저희는 그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 비목이 만들어져 있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같이 하면서 데이터 자체는 매년 이 서버 유지 때문에 독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저희가 매 2년마다 전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 이 조사를 시작할 때는 저희 연구센터에서 2013년에 서울시만 대상으로 해서 파일럿 스타디처럼 이 인덱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인덱스는 135개 문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30개의 문항으로까지 이렇게 축소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3가지 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간단한 것부터 이제 길게 가는 것까지 3가지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2년마다 하면서 저희가 그 대형 리서치 하는 회사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한계가 어떤 거냐면 우리 연구비는 얼마인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3분의 1이 어디로 가냐면 한국 갤럽으로 가요. 이 리서치를 전국에다 의뢰를 하다 보니까 1억 4천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이 용역비로 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리서치를 하면서 적어도 이런 그 대형 리서치 회사들이 적어도 사회적 기여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공헌이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우리 SSK 같은 연구팀들하고 같이 할 때는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50% 할인을 하든지 50% 노동봉사를 하든지 이렇게라도 가야지, 사실은 우리 연구비에서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간다는 거는 하면서도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해서 매 2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쭉 축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언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미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의 여러 연구소들하고 함께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비언 컴패리즘이었어요. 국제 연구를 한다는 많은 연구들을 국내에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어느 나라에서 어땠고 라고 하는 그런 이 수치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이것들을 통합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왔고, 특히 이제 이스포르스라고 인터내셔널 퀄리티 오브 라이프 스타디스라고 하는 국제적인 학회가 있습니다. 이 학회에는 행복 연구와 삶의 질 연구와 러빙 연구에 있어서는 단연 국제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학회인데요. 이 학회가 한 번도 아시아권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북미하고 유럽에서만 그 개최를 했는데, 이제 저희 팀에서 2016년도에 이 컨퍼런스를 서울대학에 유치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체로 저희 이제 팀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국제기구의 초청들을 받았어요. 유네스코 쪽에도 초청을 받았고 OECD도 저희가 이제 2번을 초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OECD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의 에피소드지만은 우리는 이 OECD에서 초청을 어디를 통해서 받았냐면 미국과 캐나다 쪽에 있는 저희 연구진들하고 함께하면서 저희가 OECD 본부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저희 세션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인천이더라고요, 장소가. 그래서 이제 국내를 추적해서 국내 OECD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문의를 하니까 초청받지 않는 그룹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내이기 때문에 초청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우리 이런 팀이다라고 하면서 쭉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OECD에 초청을 받아서 이걸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OECD의 Better Life Index라고 11개 지금은 그 문항인데요. 이 Better Life Index를 해서 여러분들 매년 아마 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Better Life Index 측정을 하니까 한국은 몇 등이더라. Better Life에서 한국은 뚝 떨어지더라.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2년에 사실은 그 OECD 쪽하고 얘기를 하면서 OECD가 우리 이 커뮤니티 워빙 연구하는 이 인덱스하고 같이 보면서 같이 그러면은 그 코워크를 좀 하자라고 해서 OECD 메인 그 홈페이지 메뉴에 Better Life 인덱스하고 커뮤니티 워빙 인덱스를 같이 넣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그 담당자가 4개월 후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난 거예요. 다른 부서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야무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해도 그리고 이제 이 Better Life 인덱스가 뭘로 바뀌었냐면 지금 Regional Wellbeing 인덱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Regional Wellbeing 인덱스로 해서 매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Regional Wellbeing 인덱스로 해서 나오면서 한국이 순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연구팀에게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이 Regional Wellbeing 인덱스에서 한국을 적어도 중간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라라고 하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몇 차례 만나서 자문을 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Regional Wellbeing 인덱스 자체를 보시오. 인덱스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인덱스 자체가 아시아적인 상황도 아니고 이 인덱스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그걸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Regional Wellbeing 인덱스에서 측정을 해놓은 걸 보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이 순위도 낮지만 한국 안에서는 1등이 어디냐면 강원도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한국의 다른 연구들을 보면 강원도가 가장 열악해요. 그러면은 실제 그 샘플링 숫자는 몇 개냐? 3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국제기구가 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우리 한국이 이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적어도 한국의 사회과학자라면 이런 현실들 속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적어도 아시안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저희 연구팀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